안녕하세요. 박규섭입니다. 인공지능이 날날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야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회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든 또는 회계사에게도 이러한 인공지능 및 IT 능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추세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50년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겠습니다만 알렌 튜링이라고 하는 분이 컴퓨터와의 대화를 통해서 더 이상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 마치 인간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컴퓨터는 사실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기반을 해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도 나타나서 그 컴퓨터가의 성능이 인간과 버금가는 정도가 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도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특히 최근 2000년대 이후에 더욱더 이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의 역사도 여러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모델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영역 측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5가지 영역으로 보실 경우에 이렇게 핸드라이팅 즉 필기체를 인식하는 부분 또는 스피치 레코그니션 또는 이미지 레코그니션 그리고 리딩 컴프레hension 읽고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LLM과 같은 랭귀지 모델을까지 지금 현재 보면 2020년대 이후로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그 인간의 능력을 벤치마킹하는 선입니다. 즉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간보다도 그 성능이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만큼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을 했고 이제는 인간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제는 컴퓨터가 해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도 그 결과물이 인간보다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현실에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보시면 이런 회계사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공인회계사 시험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은 아직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IT가 강조되는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에 있어서도 2025년부터 점차 이런 IT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선수 과목으로 이런 IT 사전학점제를 통해서 관련된 지식을 이수하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서도 보면 이렇게 AI를 전공한 공인회계사가 어디 없나요? 또는 회계업계에 있어서도 IT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 살활을 건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점차 우리나라 회계업계 또는 회계사업계에서도 점차 이러한 IT라든지 인공지능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경험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하게도 보면 물론 당연히 기업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그러한 투자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은 회계 분야에서 초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빅4 회계법인도 이러한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인공지능 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뉴스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베이 조사에서도 보시면 물론 이렇게 78% 어떤 서베이겠습니다만 그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법률 또는 회계 업무를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정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는 부분을 모든 해외에 있는 그러한
그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감사라든지 회계, 세무 부분에서 다양한 업무,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의 질이 높아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도 업무 자체의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봐도 그런 시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인한 시간 세이빙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기사는 그 포춘에 있는 기사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돌려서 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그 스텝일 때의 업무 시간을 줄여서 그 파트너가 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입니다만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시간을 그죠? 단순한 업무를 줄여서 좀 더 고급적인 업무를 빨리 함으로 인해서 그 파트너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회계법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그 단순한 업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라든지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효율적 시간을 통해서 그 회계법인 전체의 타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AI, 글로벌 빅4들은 물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또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AI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 인건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절감을 하는 그러한 그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은 역시 그러한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과 I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회계법인도 물론 여러 빅4 회계법인들이 다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한 가지 그 기사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앞부분에서도 그 해외에서도 그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PwC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 그 보시면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향후 20억 달러 상당한 이런 투자를 물론 이제 글로벌 측면입니다. 이렇게 AI의 솔루션에 투자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이런 빅4 회계법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국내의 업무 그리고 국내 고객을 목표로 해서 이런 AI와 IT에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방향성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그 글로벌이나 이 한국이나 똑같이 이 회계법인 물론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변화는 모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이 전문가에게 물론 회계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인공지능 또는 관련된 머신러닝이나 또는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그 해당 전문가에게 그 사회가 또는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하나의 경쟁력 있는 요소 갖춰야 되는 필수 아이템이 되어가는 그러한 부분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제는 이러한 AI라든지 머신러닝 또는 관련된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뤄두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더 이상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협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분들이 이 AI가 도입되면서 공통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AI로 대체되는 게 아니고 AI를 사용하는 사람, 즉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나를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이 모든 영역에서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특정 분야, 회계나 파이낸스 또는 그 직장 경영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